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미분계수, 도함수 이런 걸 설명해 드렸었나요? 네. 그 설명을 한 번만 더 설명한 다음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이 제일 중요하거든? 자, 어떤 임의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점의 좌표는 A점하고 B점이 있고요. A점 좌표의 값은 A, FA, B점 좌표의 값은 B, F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책에는 증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x의 증가량, 여기서의 간격이 x의 증가량입니다. 그 값은 B-A로 구할 거죠? 여기서의 간격이 y의 증가량입니다. y의 변화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는 y의 증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 없죠? 첫 번째 개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x가 a에서 b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 있습니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울기를 의미한다고요? A에서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의미하는 것은 A점과 B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고요?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표기 방법이 있었습니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게 기울기고 그게 B-A분의 FB-FA입니다. 우린 이거를 평균 변화율. 그림상에서의 의미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B점 좌표의 값이 점점 그래프를 따라서 앞으로 향해 간다면 점점 가까이 가서 그 점의 좌표가 A랑 겹칠 정도로 B점 좌표 가까이 간다면 그 전에 B점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A, B 사이의 기울기의 값은 조금 더 가팔라졌네요. B점이 여기까지 왔다면 더 가팔라졌을 거고요. B점이 A랑 겹칠 정도로 가까이 간다면 A, B 사이의 기울기는 A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나요? 지금 이걸 관찰해 봤습니다. B점 좌표가 움직여가지고 A점으로 가까이 간다면 델타 X의 값은 빵이 되겠죠? 네. 리미트 델타 X의 값이 빵으로 가까이 갔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 B점 좌표가 A로 가까이 간다면 여기 B라는 눈금이 A에 가까이 가겠네요? 리미트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A로 갔을 때 B-A분의 FB-FA 이 녀석의 이름이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었습니다.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의미하는 바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여기는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알파벳 A, B, C들은 상수를 의미하는 거라서 움직이는 녀석으로서는 표현하는 문자로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알파벳 대신에 X라는 알파벳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B라는 알파벳 대신에 X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B를 X라고 치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B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A 플러스 델타 X인가요? 네. 그렇다면은 델타 Y의 값은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빵으로 갔을 때 분모 있는 델타 X의 값은 그대로 썼고요. 델타 Y의 값만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라고 써도 무방하겠네요. 델타 Y 대신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세모 X 쓰기 귀찮아요. 그래서 세모 X라는 녀석을 H라고 치환하겠습니다.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이것들은 싹 다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입니다. 순간 변화율의 기하적인 의미는, 그림상에서의 의미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요. 근데 이 모든 녀석을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쓰기로 했다고? F'A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이거의 이름은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서로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도 의미하는 것은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군요. 그 중에서 얘하고 얘가 똑같다는 내용을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 이 두 개는 서로 똑같은 값인데 이거 두 개는 다 A점의 접선의 기울기야. 왜 A라고 써 있으니까. 그렇다면 특정한 점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아닌 아무 점에서나 접선의 기울기를 다 구하고 싶다면 A라는 녀석만 이미 X라고 바꾸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밑줄 친 두 녀석의 값을 FA가 아니라 F'A가 아니라 F'X라고 쓴다면 이거는 숫자를 대입한 거고, 숫자를 대입한 거의 이름은 미분계수고, X를 갖다 대입한 거의 이름은 도함수입니다. 숫자를 갖다 대입한 녀석의 이름은 미분계수고요. X를 대입한 거의 이름은 도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A를 X라고 바꿔 쓴 건데 여기는 A도 X라고 바꿔 쓰겠습니다. A의 값을 X라고 바꿔 쓰게 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인가요? 이거 전체는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 설명했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선생님 뭐라고 설명했지? 동점 B점 좌표 A점으로 가까이 가는 건데 동점 B점 좌표의 값을 다른 문자로 X라고 치환했나요? 네. 요점은 리미트 네모의 값이 A로 갔을 때 네모 마이너스 A분의 F 네모 마이너스 FA는 네모 자리 뭐가 써있던지 간에 이 녀석의 값은 F'A라고 쓸 수 있습니다. 네모 자리는 원래 B가 있는데 B의 값을 X라고 치환했나? 사람마다 다르게 치환하고 싶은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x의 값 1로 갔을 때 x-1분의 fx-f1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 근데 이건 f'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x자리 네모 자리가 다 x로 똑같고요. a의 자리는 1이 있으니까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선생님 저는요 네모의 값을 x라고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네모의 값을 2x라고 구태여 꼭 쓰고 싶거든요. 저는 네모의 값을 2x라고 쓰고 싶어요. 전 네모의 값을 2x라고 쓰고 싶어요. 2x가 1로 가면 x는 어디로 가? 이렇게 써 있어도 a 자리에 써 있는 녀석의 값은 1인가요? 네. 이것도 F'이야. 리미트 선생님 전혀 네모 자리에 있는 녀석의 값을 저는 꼭 네모 자리에 있는 값을 4라고 쓰고 싶어요. 선생님 전 네모 자리에 있는 녀석의 a의 값을 4라고 쓰고 싶고요. 네모 자리에 있는 녀석의 값은 똑같은 문자로 치환할 건데 x의 제곱이라고 치환하고 싶어요. 그럼 x의 제곱의 값은 4로 가는 건가요? 네. x제곱이 4로 가면 x는 어디로 가요? x는 2로 가요? 중요한 건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이 4, 4 똑같고 여기 x제곱 똑같으면은 F' 4라고요? 네. 무조건 이 녀석의 값은 얘하고 얘는 같은 값이 있어야 되고요. 얘하고 얘도 같은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보고서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도 델타 x의 값을 h라고 썼나? 네. 델타 x의 값을 h라고 썼는데 이런 형태를 띠고 있으면 이 녀석의 값이 f'a라고요? 네. 델타 x의 값을 네모 자리에 델타 x의 값을 h라고 썼던 거잖아. 근데 나는 무슨 일 써도 나는 네모 자리에 있는 걸 2h라고 쓰고 싶어. 2h라는 녀석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2h분의 fa 플러스 2h 빼기 fa 이게 뭐라고요? f'a라고요?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서로 같은 값만 있으면 돼. 무조건 같은 값이 있어야 돼. 이런 거 맞아요? 혹시 리미트 아래에 있는 거 무슨 근데 여기 있는 값은 2h가 빵으로 간다고 하는 거나 h가 빵으로 간다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죠. 이건 좀 바꿔도 됩니다. 여기 2h가 있으면은 여기도 무조건 2h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른 값이 있다고 해볼까?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n h fa 플러스 mh라고 써볼게요. 이 값이 누군지 궁금해요. 여기가 mh면 여기 무조건 mh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분자에 있는 이 괄호 속에 있는 값은 변형할 수가 없어. 이 괄호 속에 있는 건 변형할 수가 없고 이 분모의 값을 mh라고 쓰고 싶어. 안 똑같지? 네.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뭘 곱해야지 똑같죠? 네. 이걸 곱하면 m의 값이 소거되고 똑같아지는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이 값이 이제 똑같아졌어? 네. 똑같아졌으니까 앞에 있는 건 f'a야? 네. 이해된 거 맞나요? 되셨어요? 네. 그럼 앞으로는 요것만 보고서 우리가 n분의 m f'a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해볼까요?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3 플러스 5h 마이너스 fa가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네, 이건 5, 아이고, 3이라고 쓸 거예요. 5, f 프라임 3인가요? 여기에 만약에 7이 있어.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렇다면 약간 더 바뀐 것도 해봅시다. 리미트 x의 값이 1로 갔을 때 fx 마이너스 f1이 있는데 여기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은 괄호 속에 있는 건 x가 써 있어요? 네. 괄호 속에 있는 x는 손댈 수가 없어. 1도 손댈 수가 없어. 하지만 똑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 여기는 x랑 똑같은 게 있어야 되고 뒤에는 1하고 똑같은 게 있어야 되죠? 네. 근데 등호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네. 등호가 성립하려면 뭘 곱해야 돼? 이런 똑같은 식인가요? 그럼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가면은 앞에 있는 이 값은 뭐가 돼요? 네, 앞에 건 f'1이라고? 근데 뒤에 건 누구야? x가 1로 가면. 네, 뒤에 건 2분의 1인가요? 되신 거 맞아요? 자, 한번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여기에 플러스 m이라고 써 있고요. 빼기 여기에 플러스 n이라고 써 있습니다. 앞으로 니네들 문제 풀 때 m하고 빼기하고 n은 색깔이 다르게 보여야 돼. 다 검은색으로 보일 건데 니네 눈이 저걸 빨간색으로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이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앞에 거는 h분의 fa 플러스 mh고요. 빼기 뒤에 거는 h분의 f a 플러스 nh입니다. 위에 식하고 똑같은 건데 선생님 분수만 따로따로 쓴 거죠? 네. 여기다는 없던 마이너스 fa를 달아줄 거야. 여기도 마이너스 fa를 달아줄 건데 어차피 마이너스 fa 요것 때문에 플러스 fa인가요? 두 개는 소거되는 값이어서 똑같은 거죠? 네. 근데 앞에 있는 이게 누구예요? M, 뒤에 건 누구예요? 마이너스 N,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러면 앞으로는 보자마자 m 빼기 n f'이라고 하면 되겠네? 이런 거 맞아요? 이걸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은 이렇게 어렵게 풀지 않아도 괜찮잖아. 근데 만약에 분모의 모습 여기가 h 앞에 3이 하나 더 있어. 그럼 여기다가 3만 써주면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걸 주로 연습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평균 변열부터 연습하겠습니다. 함수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x의 값이 1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열 값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a고 이게 b란 얘기고 평균 변열은 델타 x분의 델타 y를 얘기하는 거잖아. 네. b-a분의 fb 마이너스 fa인가? 네. 분모의 값은 3입니다. 2대2 뺐습니다. 마이너스 4. 얘가 평균 변열이 돼요.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네. 그냥 이렇게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2 대입하면 2, 마이너스 4야? 예. x가 3칸 증가하면 y가 3칸 감소해? 네. 그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가요?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평균 변화율은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자, 미분계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미분계수는 미분은 f'한테 미분계수라는 녀석 자체가 f'한테 숫자를 대입한 거라고요? 네. 난 이게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미분계수는 뭐랑 똑같다고?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고?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보려고요. 첫 번째는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x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x 빼기 f 마이너스 1 요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인가요? 네. 또 한 가지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도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죠? 네.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로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갔을 때 분모가 x 플러스 1입니다. x를 대입한 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라고 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인가? 네. 그 1을 뺐습니다. 그럼 분자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인수분해 돼요? 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빵 되는 원인 약분하고 나서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미분계수 값 접선의 기울기는 2입니다. 두 번째 걸로 풀겠습니다.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h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h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h의 제곱 플러스 2h 플러스 1이냐? 네. 거기서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을 빼라고 마이너스 1 대입한 건 1이었나? 여기서 1만 빼라고? 그럼 1 뺐더니 마이너스 h의 제곱 플러스 2h인가? h 약분했습니다.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 h 플러스 2 거기다 빵 대입했더니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땡겨요? 위에 거가 더 땡겨요? 둘 다 모두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 다 이해되시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은
미분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 즉 접선의 기울기가 있어야 돼. 접선의 기울기가 있으면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1차 함수. 1차 함수는 그 위 있는 점에서의 접선은 그냥 그 선 자체입니다. 이 점에 접선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 그릴 수 있습니다. 2차 함수.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 그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접선이 있거든요. 접선 그릴 수 있거든. 접선이 존재하면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다항함수는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다항함수는 원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다항함수는 원래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반대말이 미분이 불가능하다잖아. 그럼 미분이 불가능한 거는 접선을 그릴 수가 없으면 미분이 불가능하겠네.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지금 절대값을 가진 함수죠? 네. 그런데 이 끝에 있는 점 있죠? 이 점. 이 점을 뾰족한 점, 한자말로는 첨점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쪽에 왼쪽 라인이 있고 오른쪽 라인이 있잖아? 왼쪽 라인의 끝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갖다 그리라고 한다면 접선은 요게 접선일 거야. 근데 오른쪽 끝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리라면 접선이 요걸 거야. 네.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은 이거야, 이거야? 이 점에서의 접선은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이럴 때 진짜 애매하죠? 한 가지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녀석이거든? 이럴 때는 접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뾰족한 점에선 접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뾰족한 점에선 즉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불연속인 녀석이 있습니다. 불연속입니다. x가 a에서 지금 불연속인데 불연속이면은 이 점에서의 접선은 요거예요? 네. 이 점에서의 접선은 이거예요? 네. 그럼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은 왼쪽에서의 접선과 오른쪽에서의 접선이 기울기가 다르네요?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 뾰족한 점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접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드신 거 맞나요? 근데 미분계수라는 녀석의 값은 뭐랑 똑같다고요? 미분계수의 값은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고요? 네. 근데 순간 변화율은 선생님이 리미트 극한으로 표현했니? 네. 극한은 어떨 때 극한값이 존재하죠? 네,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아야지 그래야지만 미분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문장들은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이게 똑같아야지 순간변화값이 존재하고 순간변화이 존재해야지 접선의 기울기 존재하니까 미분계수 존재하겠죠? 내 말 지금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내가 오늘만 해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 수업을 수십 년 동안 해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손으로 수십 번 써주고 칠판에다 한 시간 내내 쳐다보는데 다음에 이거 써봐라고 하면 못 쓰는 애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지적장애 있는 애들이거든. 수십 번 보고 나서 손으로 쓰면 못 쓰는 장애가 있어, 걔네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걸 믿습니다. 자, 이 녀석의 값도 일종의 극한이죠. 네. 이것도 일종의 극한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려면 우극한, 자극한의 값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미분계수 구할 때 선생님이 이걸 위에 거로도 풀어주고 밑에 거로도 풀어주잖아. 둘 다 똑같이 2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로만 하면 돼. 미분이 가능한지 점검할 때는 이 위에 있는 걸로 하든지 밑에 걸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만 하면 되는데 거의 한 90% 정도는 여기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서 미분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일부 문제가 있어. 어려운 문제. 그런 것들은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모두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 함수 중에는 연속인 함수도 있고 불연속인 함수도 있어. 함수 중에는 연속인 함수도 있고 불연속인 함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근데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해. 여기선 미분이 불가능해. 하지만 여기선 미분이 가능해. 접선 그릴 수 있거든.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데서 미분이 또 불가능한 거 아니야. 다른 데서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어. 예. 함수 중에는 연속인 함수하고 불연속인 함수가 있는데 불연속인 함수들은 그 불연속인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해. 그런데 연속인 함수 속에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들어있어. 그럼 나머지 건 뭐겠어?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미분이 불가능한 게 어떨 때라고? 네. 절대값처럼 어떨 때? 그림이 뾰족할 때. 뾰족한 점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가 여기 빗금침대 속에 들어있을 거야. 내 말 좀 이해되시나요? 예. 함수 중에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도 있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중에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들어있습니다. 다항함수 같은 경우가 이 속에 들어있겠네. 말씀하세요. 뾰족하다 범위가 좀 무시하겠습니다. 전혀 남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은 너만의 엉뚱한 상상력이야. 그런 표정 짓지 마, 이 새끼. 무시할 거니까. 뾰족한 점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지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범위가 아니고 뾰족한 점은 어떤 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야. 포인트가 점이죠. 근데 왜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면 선생님 뭐라고 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시하겠다고요. 자, 다음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x의 3승이라고 하는 거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다항함수는 점의 좌표를 몇 개 찍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2대입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대입한 마이너스 1, 0대입한 0. 다시 1대입한 1, 2대입한 8인가? 네. 이게 지금 x의 3승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x의 3승인데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분이 가능하려면 x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x-0분의 fx-f0의 값이 0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죠. 리미트 x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x-빵분의 fx-f빵인가요? 이거는 0에서의 순간 변화율, 우극한, 자극한입니다. 선생님 좀 대입하려고요. 함수는 x의 3승이야? 네.
빵 대입한 게 누군데? 약분했더니 x의 제곱이에요? 네. 0 대입했더니? 0. 반면 이 녀석은 리미트 x의 값이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 얘도 똑같이 x분의 x의 3승이잖아. 네. x가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 x의 제곱한테 빵 대입했더니 똑같이 빵이에요? 네. 두 개 값은 서로 똑같나요? 네. 똑같으면은 f 프라임 빵의 값이 빵으로 존재해요? 네. 그럼 존재한다는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라는 얘기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0에서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림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점의 왼쪽에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나요? 네.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빵이라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빵이라고요? 네. 접선이면 우리가 기존의 접선들은 어떤 점에서 크로스로 만나지 않고 스치듯이 지나갔을 때 접선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3차 함수 이상부터는 접선이 그래프를 관통하는 접선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위로 블록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아래로 블록인가요? 네. 어디로 블록인지가 달라지는 점, 이런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르거든? 곡선의 성질이 변하는 점이야. 그런데 이런 점, 변곡점 같은 점, 위로 블록이었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그 순간은 접선이 그래프를 관통하는 접선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말 이해되시나요? 네. 2차 함수의 꼭지점은 점점. 아니요. 뾰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꺾어져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둥글둥글한 거는 뾰족한 점이 아닙니다. 미분계수의 기하적인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는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x가 1인 점? 네. 그러니까 구할 때 리미트 x의 값이 1로 갔을 때 x-1분의 fx-f1에 대입해서 풀 생각입니다. 대입했습니다. x의 값 1로 갔을 때 x-1분의 fx는 x제곱 플러스 1? 1 대입한 값은 2인가? 네.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약분하고 남는 값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다 대입해서 풀 수도 있어야 됩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빨리 한번 해볼까요? 아까 설명했던 게 먹히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게 뭐라고요? 세 번째 게 누구죠? 예은이도 좀 부끄러워하지 말고 대답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게 누구죠? 이건 누구죠? 얘는 누구예요? 네. 얘가 F'A입니다. 얘는 분모에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X-A만 필요하고요. 따로 쓸 거예요. 이건 F'A인데 이건 A 대입했더니 얘는 X-A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지 X-A로 둔갑하지? 네, 분모에 루트 X 플러스 A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루트 X 플러스 루트 A를 더 곱해줘야 되나? 네. 앞에가 F'A인데 여기다 A를 대입했더니 얘는 분자에 필요한 녀석의 값이 X-A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X라는 녀석 X-A 값이 분모로 내려가면 X-A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나요? 네.
x-a분의 fx-fa 분자에는 x 플러스 a가 남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이 정도 연습시켜드렸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필수 예제 1번으로 갔습니다. 천천히 하면서 충분히 이해시킨 것 같거든? 말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x값이 0부터 2값이 변할 때 평균 변열값이랑 a에서의 미분계수가 똑같았을 때 a값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평균 변열값 구하고 있습니다. b의 값이고 a의 값이 빵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평균 변열값 구하는 중이고요. 미분계수의 값은 이게 미분계수인가요? 네. 좌변값 구하고 있습니다. 분모의 값은 2고요. 분자의 값은 2 대입했더니 빵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어서 4인가요? 좌변값은 4인데 우변값은 순간변열로 구할 수밖에 없죠? x값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x-a분의 fx-fa로 대신 구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리미트 x값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분모의 값은 x-a, 분자의 값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1 빼기 2a 제곱 마이너스 1인가요? 예. 1의 값은 소거했고 분자의 값이 인수분해 됩니다. 2 곱하기 x 플러스 x-a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빵되는 원인 소거했고요. 그리고 나서 a 대입했습니다. 근데 이 값이 4라고요? 따라서 a의 값은 1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f'1의 값은 2예요. f'의 1의 값은 2인데 요거 그래서 뭐라고요? 마이너스 5분의 2 f'1이야? 네. 그래서 2 대입했습니다. 얘는 이거 색깔 다르게 보여야 한다고 했는데 플러스 3이랑 빼기 마이너스 2가 색깔 다르게 보여야 한다고? 이거 색깔 다르게 보였을 때 이거 계산한 게 누군데 이게? 5예요? 근데 부모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부모에 2도 있네? 네. 이 녀석은 2분의 5 f'1이라고요? 따라서 5가 답이에요? 요 속에 대입하는 숫자는 요거 보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 보고? 네. f'의 값이 4라고 한다면 다음 값을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x-를 분모로 보내든지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될까? 이거 역수인 거 이해돼요? 네. 역수여서 선생님이 바로 f'1분의 4라고 써도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써도? 얘는 괄호 속에 있는 건 손댈 수 없다 그랬잖아. 네. 괄호 속에 들어있는 녀석은 손댈 수가 없고 다만 똑같은 게 분모에 있어야 되거든? 그럼 똑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분모 이게 있어야 되지. 네. 똑같았으면 좋겠고 이건 x-1이야. 그럼 뭘 곱해야지 똑같아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걸 곱하면 똑같아지나요? 그럼 앞에 있는 건 f'1이어서 앞에 건 4에 뒤에 건 1대2 반값이 3인가요? 네. 다 잘 이해되시는 거 맞죠?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설명하려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유제 문제도 같이 한 문제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꼼꼼하게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똑같은 문제 두 문제 풀어드릴 거고요. 집에 가서 똑같은 문제 두 문제 더 풀 건데 중요한 녀석입니다. 관계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식의 이름이야. x라는 문자하고 y라는 문자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저 식의 이름은 관계식입니다. x, y의 관계식을 만나면 무조건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셔야 됩니다. 도함수의 정의가 f'x는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x x 여러 차례 쓰는 동안 아직 대가리 입력이 아직 덜 됐네요. 얘가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관계식을 만나면 무조건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야 됩니다. 대입하려고 해 지금. 대입하려고 하는데 쌤이 관계식의 y한테 h 좀 대입하려고 하거든? 관계식의 y한테 h를 대입하게 되면 x 플러스 h의 값은 fx 더하기 fh인가요? 네. 여기다 좀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네. 대입하면 fx가 지워지냐? 예.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은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H만 남아? 근데 쓸 때 FH는 한 칸 띄고 여기다 뭘 더 써야 되거든? 한 칸 띄고 H라고 꼭 써야 돼. 한 칸 띄고 H라고 쓸 겁니다. 이제 똑같은 식 맞죠, 이제? 그런데 FH하고 F0 플러스 H는 똑같니? 네. FH하고 F0 플러스 H 똑같죠? 두 번째. 요게 공식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fa가 있어야지 이걸 f'a라고 쓸 수 있어 우리가? 요게 없네 요게. 요게 없어서 a라는 숫자가 지금 빵이라고요? 난 f빵이 궁금해 지금? f빵이 궁금하기 때문에 x하고 y에 둘 다 빵 대입하려고. 저 관계시간대. 이 관계시간대. 빵 대입하게 되면은 f빵의 값이 누구야? 아까 h라고 쓰나 0 플러스 h라고 쓰나 0이니까 더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0은 빼도 상관없나? 어차피 0이니까? 그럼 이게 뭐라고? 근데 f'빵의 값이 누구래요 문제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굴 구했는지를 가끔 망각하는 애들이 있거든? 우리가 구한 값은 f'x의 값을 구한 거죠? f'이라고 생겨먹은 녀석은 x자리에 뭘 대입하다 무조건 1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 대입한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요? 뭘 대입하나 1 나오니까요? 상수함수니까 3 대입한 게 1이라고요? 용기 너 왜 이렇게 멍청한 표정 짓고 있죠 갑자기? 그럼 되신 거 맞나요? 마지막에 우리는 f'x의 값을 구하고 싶었고 구한 값이 1이 나왔다고 지금. 문제가 f'영의 값은 1이라고 얘기했고 슈퍼 울트라 닥 용기야 그러지 마. 쌤 가슴 아파. 자, 한 번 더 연습시켜드리면은 집에 가서 문제를 풀어내고 완벽하게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식의 이름은 뭐라고요? 관계식을 만나면 항상 어디다 대입해요?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y한테 h 대입하고 있습니다. fx 플러스 h의 값은 fx 플러스 fh 플러스 xh 마이너스 2인가요? 여기다 지금 대입하는 중이에요. 대입하게 되면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x는 지워지나? fh 항상 쓸 때 한 칸 띄고 쓰라고? xh 마이너스 2 요 자리는 빵의 자리라고 항상? 나는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h가 빵으로 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xh는 필요 없는데 마이너스도 필요 없는데 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가 a가 빵이니까 f빵이 있어야 돼? 그래 x한테도 빵 대입했고 y한테도 빵 대입하려고 f빵 이건가요? f빵이 누구예요? 그럼 여기는 2라는 숫자를 f빵이라고 써도 돼? h가 0으로 갔을 때 xh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h분의 f빵 플러스 h 2의 값은 f빵이라고 썼다고? xh는 h분의 xh잖아. 그러니까 x만 따로 쓸까요?
얘는 f' 빵이죠. 네. h가 빵으로 가니까 이거 빵인가? h가 빵으로 가는 거지 x가 빵으로 간다고 얘기한 적 없죠? 네. h한테 빵 대입하면 여기 x한테 빵 대입하면 큰일 나요. h가 빵으로 가는 거지 x는 빵으로 안 가요. 우리는 지금 도함수 구했죠? 네. 도함수가 지금 이겁니다. 음. 그런데 2 대입한 게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러면 지금 도함수의 값이 저거니까 2 대입했어요. 근데 f'2의 값이 마이너스 1이야?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고? 네. 그래서 도함수의 값이 누구라고? X3. 이번에도 이상한 개소리 한번 해보지 그랬어. 자, 마이너스를 갖다 대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번에는 대입할 수 있다고 하네? 네. 답은? 자, 똑같은 문제 두 문제 풀어드렸습니다. 똑같이. 터득됐을까? 그러면 위에 더 쉬운 1번, 2번은 집에 충분히 너끈히 풀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접선의 기울기의 값이 2였을 때 다음 값을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요? 네, 그 미분계수 f'1이 2. 예. 근데 문제에서 우리한테 뭘 구하래요? 3. 답은? 쉽죠? 앞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함수 속에는 연속의 함수가 있고 연속의 함수 속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있다고요? 자, 여기 있는 녀석들은 누구야? 불연속인 함수? 여기 있는 것들은 누구야? 네, 참점이 있어서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연속인 함수에 포함되니?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명제 파트에서 명제가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 P라는 녀석은 진리집합, Q는 진리집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진리집합, PQ 소문자는 조건입니다. 화살표는 어디로 가는 게 참이죠? 네, 뚫려있는 쪽으로 포함관계가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게 참입니다. 그러면 포함관계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인가요? 네.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X는 A에서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으면 당연히 연속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다음 중에 0에서 미분이 가능한 걸 찾으세요. 자, 첫 번째, 0에서 접선을 그릴 수 있나? 네. 두 번째, 0에서 접선을 그릴 수 없지? 네. 불연속이죠? 네. 불연속이니까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접선 그릴 수 있어요? 네. 여기는 뾰족한가? 네. 미분이 가능한 녀석의 값은 얘네만 미분이 가능합니다. 불연속이어서 미분 불가능, 뾰족해서 미분 불가능. 다음 녀석의 값이 연속인지를 따지고 미분이 가능한지를 따지세요. 지금 설명하는 게 좀 귀찮긴 해요. 선생님 지금 풀어주면서도 귀찮아요. 먼저 객관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0보다 컸을 때가 누구야? X제곱. 0보다 컸을 때가 x의 제곱? 네. 0보다 작을 때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아까 x의 삼승하고 비슷하네 그림이. 얘는 0에서 연속인가요? 예. 0에서 미분이 가능할까요? 예. 불연속이지도 않고 뾰족하지도 않죠? 첫 번째 거는 둘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0보다 컸을 때가 누구야? 0.
0보다 컸을 때가 x 빼기 x니까 0이에요? 네. 0보다 작을 때가 누구예요? EX. 0보다 작을 때 2x예요? 네. 꺾어 있네요. 꺾어져 있네. 네. 꺾어져 있으면 이건 연속은 맞아? 네. 하지만 꺾어져 있으면 뾰족한점이어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왼쪽 부분의 접선은 요게 접선이죠. 네. 오른쪽 부분의 접선이 이게 접선이죠. 왼쪽과 오른쪽의 접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분은 불가능합니다. 객관식이면 이렇게 풀 겁니다. 하지만 서술형이었을 때는 이렇게 풀면 빵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는 다 여기서 출제했습니다. 자, 개 귀찮거든 정말. 귀찮으면 끝장이야. 첫 번째, x가 0에서 연속인지를 조사하려고 하거든. 영에서 연속이 되려면 뭐가 같아야 돼? 조립한. 이것들을 조사해야 되는 건가? 음. 첫 번째는 0대 2번 함수값이 누구야? 0. 0대 2가 0이네요. 0 플러스로 갔을 때 함수가 x의 제곱이죠. 네. x의 제곱한테 0대 2일 때 0인가요? 예. 0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x 제곱이죠. 네. 0대 2가 0인가요? 네.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니까 똑같아요? 네. 따라서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니까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했나요? 네. 미분이 가능하려면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되고 미분계수는 순간 변열과 똑같은데 순간 변열은 일종의 극한이기 때문에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아야 된다고요? 네. 자, 이 녀석의 값은 리미트 x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빵분의 fx의 값은 x의 제곱 0보다 컸을 때 0대 2반 값은 빵이라고요? 네. 약분했고 남은 녀석의 값은 x만 남나요? 빵 대 2반 빵이에요? 자, 이때 fx의 값은 누구라고요?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었다고요? x끼리 약분했습니다. 빵 대 2반 어차피 빵인가요? 두 개 값이 같기 때문에 순간 변열 값은 존재해요? 네. 따라서 x의 0에서 fx는 미분이 가능하다. 이걸 다 쓰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 풀 때는 다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야 되고요. 쉬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연습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예. 얼마나 귀찮아. 보기만 해도 귀찮지. 예. 귀찮지만 어쩔 수가 없어. 해야 돼. 자, 두 번째 문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먼저 연속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빵 대 2번 값이 누구예요? 0 플러스로 갔을 때가 누구라고요? fx가? 0한테 0 대 2번 0인가? 네. 0 마이너스로 갔을 때가 2x라고? 네. 0 대 2번 0이에요? 함수값도 0, 극한값도 0 똑같으니까 연속인가요? 네. 두 번째, 0 플러스로 갔을 때면은 분모의 값은 x인데 분자의 값이 0, 0이죠. 네. 그럼 0 빼기 0이니까 그냥 0, 0입니다. x의 값이 0.1 같은 숫자고 분자는 0이야. 그러면 그거는 0입니다. 분자가 우리가 알던 0이거든. 두 번째 거는 리미트 x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0분의 2x 마이너스 0이라고
네. 약분하면 누구죠? 2, 그 극한값 2예요? 네.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간별값 존재하지 않고요. 그랑 똑같은 미분계수값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예.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문제 풀 때마다 시험제 풀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돼 있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고요. 보통 이거 귀찮아하는 사람은 죽었다 학기라도 이번 생에는 이 유사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쉬운 문제 풀 때 꼼꼼하게 다 손으로 쓰면서 푸시는 연습해야지만 어려운 문제를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구하라고 하는 건 열린 구간 0부터 6까지. 열린 구간은 등호가 없는 범위지? 네. 0도 쳐다보지 말고 6도 쳐다보지 말고 0과 6 사이에서만 쳐다보세요. 불연속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나는 A의 개수를 궁금해하고 있거든? 근데 불연속이 되는 건 언제 불연속이야? X가 누구일 때? 2, X가 1일 때 그래서 끊어져 있네. 또 3, 3일 때도 끊어져 있고 4, 4일 때도 끊어져 있습니다. 그럼 A의 값은 3개야? 네. 근데 미분이 불가능한 걸 구하라고 했는데 B의 값은? 미분이 불가능할 때가 언제야? 1, 1일 때는 뾰족하니까 미분 불가능. 1, 2일 때는 불연속이니까 미분 불가능. 3도, 4도 불연속이니까 미분 불가능. 5일 때는 꺾어져 있으니까 뾰족하니까 미분 불가능. B의 값은 5개인가요? 다음에 있는 녀석의 값이 X의 값이 1에서 미분이 가능했을 때 미지수의 개수가 2개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라고? 예. 미분이 가능한 녀석의 값은 원래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리미트 x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x-1분의 fx-f1 리미트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x-1분의 fx-f1 이거 두 개가 서로 똑같다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건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미수가 몇 개야? 네. 그럼 식이 두 개 있어야 되잖아. 1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1에서 당연히 연속이라고요? 연속이기 때문에 1대2 반함수값이랑 1에서의 극한값은 서로 같아야 돼요? 네. 그럼 식이 두 개니까 연립해가지고 A, B의 값을 다 구할 수 있겠네요? 미분이 가능한 표현은 연속인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입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x-1분의 분자에 있는 fx는 1보다 크니까. 2x제곱 근데 1대2번 함수값은 여기에 등호가 있네? 1대2번 값은 a인가? 네. 근데 이거는 약분했더니 남는 값이 ax 플러스 1대2 했더니 2a. 이해된 거 맞아요? 예. 자, 오른쪽 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x의 값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x-1분의 분자의 값 fx는 플러스 2, 1대2번 값은 1. 1대2번 은 a였다고요? 아, 네. 등호가 있는 여기다 1대2반이니까 a인가요? 근데 이건 약분이 안 될 것 같은데? 분모한테 1대2반 빵이야? 네. 그럼 분자에도 1대2반 빵 나와야 돼? 그럼 1 플러스 b-a의 값이 빵이야지만 수렴할 수 있나요? 그럼 b-는 1인가? b-a는 마이너스 1인가? 네. 그럼 약분했더니 극한값은 1만 남아요? 네.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a의 값은 누구라고요? 네. a의 값이 2분의 1이면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네. a, b는 다 구했습니다. 함수값이 누구야? a야? 우극한 누구지? 좌극한 누구예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도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봅시다. 도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함수가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3 이런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그거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fx를 가지고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미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fx를 가지고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미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려고 하는데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 fx를 여기다 대입하면 뭐 나오냐고. C. 네, 상수함수는 뭘 대입하든지 간에 c가 나와요? 네. x를 대입하면 뭐 나와요? C. 그럼 h가 빵으로 갔을 때 분모는 빵으로 가까이 가는 중인데 분자는 우리가 알던 그 빵이야? 네. 그래서 빵이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상수함수는 미분을 하면 무조건 빵인 거네? 100을 미분해도 빵이고 마이너스 5를 미분해도 빵이고 상수의 값은 미분하면 빵입니다. 방금 전에는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서 구했나요? 네. 증명했나요 지금? 앞으로 상수의 값을 미분하면 빵이에요. 방금 증명했잖아요. 바로 하는 거를 미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분을 쉽게 하는 방법. 증명했으니까 앞으로는 공식처럼 기억해서 풀 거예요. 그 공식과 같은 녀석이 미분법입니다. 상수는 미분하면 앞으로 빵입니다. 그럼 상수 함수는 개소리 하지 마세요. fx의 값이 함수가 다음 함수가 있습니다. x의 제곱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x의 제곱 같은 녀석의 값에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서 도함수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h의 값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 바로 쓸게요. x 플러스 h 대입합니다. x 대입합니다. 남는 녀석이 누가 남지? EH. 2xh하고 XH. h제곱이 나와서 h 이제 빵분의 빵꼴이니까 h 약분해요? 네. h 약분했더니 EX. h한테 빵 대입하면 누가 남죠? EX. 그렇다면은 어떤 함수가 x제곱 같은 함수가 있으면 도함수의 값은 바로 2x라고 할 거라고 2의 값은 앞으로 내려오고 1의 값은 2의 값은 내려오고 위의 건 하나 작아졌네. 2의 값이 1로 작아졌네. 이걸 삼성으로 바꿔보려고요. 이걸 삼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삼성으로 바꾸면 뭐가 남지? 이걸 삼성으로 바꾸려고요. 3x제곱 h 플러스 3xh의 제곱 플러스 h의 삼성이 남나요? 네. h 하나씩 약분했습니다. 뭐가 남죠? 3X제곱. 3x제곱 플러스 3xh 플러스 h제곱이 남아요? 네. h한테 빵 대입하면 뭐죠? 3X제곱. 그러면 앞으로는 x의 삼성의 값이 있으면 x의 삼성의 값을 미분한 녀석의 값은 누구라고요? 3이 앞으로 나가고 차수가 한 차수 낮아진다고요? 그럼 x의 n승의 값이 있으면 x의 n승의 값은 뭐가 된다는 얘기겠어? n이 앞으로 나가고 지수의 값은 n-1로 바뀐다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어떤 함수가 실수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도함수의 값은 f만 미분한 다음에 나중에 그 실수배는 따로 곱해주면 됩니다. 어떤 함수가 fx 더하기 gx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게 있으면 도함수의 값은 각각을 미분한 다음에 나중에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점은 뭐가 문제점이냐면 이런 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fx하고 gx가 곱해져 있을 때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곱해져 있을 때는 도함수의 값이 한 번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건 그대로 쓸 거고요.
또 한 번은 앞에 건 그대로 쓰고 뒤에 걸 미분해서 더해줄 겁니다. 세 개가 곱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 개가 곱해져 있을 때가 있고요. 세 개가 곱해져 있을 때는 첫 번째 건 미분하고 뒤에 거 두 개는 그대로 쓸 거고요. 가운데 거 미분하고 나머지 건 그대로 쓸 거고요. 끝에 거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쓸 겁니다. 이런 계산 방법을 곱해져 있는 녀석에 대한 미분, 곱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약간 특이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y라는 녀석의 값이 fx 전체에 n승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도함수의 값을 구하면 n값은 앞으로 나오고 fx에 n-1승이 되겠죠? 근데 여기 속에 있는 게 x가 아니면 반드시 그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을 미분한 걸 한번 곱해줘야 됩니다. 이 녀석의 값은 속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함수가 합성함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이랑 똑같습니다. 이거의 도함수의 값을 구하면 전체를 미분한 g를 미분한 걸 한번 쓰고 안에 건 그냥 내비둘 거거든? 근데 그 뒤에다 속의 값 미분한 거 한번 더 곱해줘야 됩니다. 얘가 속미분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원래는 선생님이 다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걸 증명해 줘야 되는데 증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아까 너 하려고 했던 말 해보세요. 상수함수. 상수함수에서 네. 접선의 길. 말 똑바로 해서 시간 아까우니까요. 상수함수의 접선의 길이가 0이면이라고 들었습니다. 0인가요? 네. 자, 다음 함수의 도함수의 값이 필요합니다. 도함수의 값은 x의 제곱을 미분하려고 하고요. x의 제곱을 미분하면은 2가 앞으로 나오고 1승이 되겠죠? 그럼 2x가 될 건데 앞에 3은 따로 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에는 함수들을 미분한 도함수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서 구하지 않고 바로 미분하는 걸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쌤은 바로 미분하고 있습니다. 도함수가 누구라고요? X7. 도함수가 누구라고요? 7, 얘는 5의 2승은 상수잖아. 그럼 도함수의 값은 0이라고요? 자, 실수배 있으면은 미분한 다음에 실수배 C를 곱해줄 거고요. 더하기 빼기의 값은 각각 미분한 다음에 나중에 더해줄 거고요. 빼기의 값도 나중에 각각 미분한 다음에 빼줄 겁니다. 다음 녀석을 미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걸 미분하고 있습니다. 도함수의 값은 4가 앞으로 나가서 2배 해주면 8이 되겠죠? 상수 5는 미분한 빵이죠? 도함수 구하고 있습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2x 충분히 이해되는 거 맞죠? 도함수의 값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인가요? 1창을 미분하게 되면은 1의 값이 앞으로 나가고 빵승이 되는 거지. 빵승의 값 어차피 1이죠. x의 1창을 미분하면 그냥 1이거든? x를 미분하는 건 그냥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고 쓴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이제 곱미분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미분해 보겠습니다. 정의는 내림차순 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개 함수가 곱해져 있습니다. x라는 문제식이 두 개 곱해져 있습니다. 도함수 구할 때는 먼저 앞에 거 미분할 겁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4x의 세제곱 1은 미분하면 빵이죠. 앞에 거 미분하고 그대로 뒤에 건 그대로 썼고요. 이번에는 앞에 건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할 겁니다. 뒤에 거 미분한 게 두 번째 거는 세 개가 곱해져 있네. 첫 번째 이거 미분하면 누구야? 1인가요? 가운데 거 미분하면 누구야? 2, 가운데 거 미분해도 1이에요? 끝에 거 미분하면 누구예요? 2, 자, 이 녀석은 합성함수입니다. 도함수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4승의 값이 앞으로 나와요? 네. 4승이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전체 3승?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게 x가 아니기 때문에 속의 걸 미분한 걸 한번 곱해줘야 됩니다.
괄호 속에 있는 걸 미분한 게 누구죠? 아니, 아, 4. 괄호 속에 있는 걸 미분한 게 5인가요? 아, 괄호 속에 걸 미분한 걸 한 번 더 곱해준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미분만 하세요라는 장르입니다. 자, 첫 번째 거 미분했습니다. 첫 번째 거 미분하면 누구야? 4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x제곱 여기 4x제곱 6x 7. 두 번째 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이건 곱미분해야 되겠죠. x라 문자식끼리 곱해져 있으니까요. 예. 앞에 거 미분하면은 2x 뒤에 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거는 그대로 썼고요. 뒤에 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3x제곱 3x 세 번째 거는 첫 번째 거 미분하면 1이죠. 네. 두 번째 거 미분하면 4인가? 순서만 좀 바꿔 쓰고 있습니다. 끝에 거 미분한 게 누구지? 2x 순서만 좀 바꿔 쓰고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네 번째 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2x 플러스 1 전체에 제곱 그리고 곱하기 괄호 속에 거 미분한 거 곱해야 돼요? 두 번째 2 앞으로 나왔고 x 플러스 4의 1승 괄호 속에 거 미분했더니 누군데요? 곱하기 1은 안 써도 되는 거죠?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색깔 다르게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색깔 다르게 보이는 거는 여기에 플러스 h 앞에 1 빼기 마이너스 1이 h 앞에 마이너스 1이 이게 색깔 다르게 보여야 되고요. 분모에 h 앞에 2도 있나요? 예. 얘는 누군데요? f 프라임 2인가요? 네. 2분의 2여서 2분의 2는 1이니까 안 쓴 거죠? 그럼 미분에서 1만 대입하면 되겠네? 이제부터는 순간 변화값을 이용해서 풀 필요가 없습니다. 도함수를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요. 3x제곱 마이너스 하고 1 대입한 값은? 2 대입한 값은? 8.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연립방정식 풀어서 A, B, C의 값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빵 대입을 하는데 빵 대입했더니 1 나온대요. 즉 C의 값은 미분해가지고 숫자를 대입하라고 하는데요. 도함수 구하고 있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미분했더니 여기다 숫자 플러스 1 대입했습니다. 3 플러스 2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3 마이너스 2 플러스 B의 값은 8인가요? 두 개 빼려고요. 4의 값이 마이너스 8입니다. A는 마이너스인가요? B의 값은 1인가요? A, B, C 제곱에 더하시라고요?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다항함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fx의 값은 몇 차 함수일까요? 2차 fx는 2차 함수네요. 어차피 f'일 값은 숫자니까요. 미분의 숫자를 대입했으니까 이건 상수입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f'2가 필요하기 때문에 쌤은 지금 도함수의 값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도함수의 값은 2x 빼기 얘가 숫자라고 x 앞에 숫자가 있으면 1창은 그냥 그 숫자만 쓰면 돼요. 되신 거 맞나요? 여기다 1 대입하려고요. 1 대입했더니 그럼 f'이 누군데요? 그럼 도함수의 값이 2x-1인가요? 거기다 2 대입하시래요? 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 네. 자, 3차식 있습니다. 3차식의 값이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때 A, B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는 중요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값이 x-b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몫의 값은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빵이라는 얘기죠. 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머지 정리에 따르면 우리 뭐 했죠? 비대입했습니다. 비대입하면 우량값은 0인가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A, B 값을 구할 수가 없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미분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완전 제곱 시계값이 인수였을 때는 이 식 전체를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미분하게 되면 좌변값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우변값은 이건 곱미분해야 됩니다. x라 문자식과 x라 문자식이 곱해져 있으니까요. 앞에 건 2x 마이너스 b qx는 그대로 써요? 예. 그 다음 녀석의 값은 x 마이너스 b의 제곱하고 q 프라임 x로 쓰면 되겠네요. 여기다 x한테 비대입하려고요. 비대입했더니 3b제곱 마이너스 3의 값이 비대입하면 다 빵이야? 네. b의 값은 양수라고 합니다. b의 값이 누구라고요? 예. b의 값 1이면은 a는 누구라고요? 뭔 개소리 하는 거죠? a, b 곱했을 때 답이 2가 답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지 않았던 행동은 완전 제곱식에 있는 요 식을 나머지 정리 활용한 이 문제를 미분은 한 적이 없었거든. 몰랐으니까 이제는 미분해서 미지수의 값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실 때 개념센 하나만 끝내봅시다.